땡투물 보셨죠? 1번의 답이 뭐든가요? 5번.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5번. 개공은 의뢰인으로부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맞는데 실비의 종류가 구체화되어 있죠.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랬으니까 그 중개 의뢰인을 특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됐죠?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2번은요? 3번 2번 그렇죠. 2번이죠. 초과 이하가 아니라 이상 미만인 경우로 바꾸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3번 갑니다. 3번은 답이 4번입니까? 1번은 왜 틀렸을까요? 1인당 그리고 전부 또는 빼야 되죠. 한 건당 50만 원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고요. 2번은요. 직접 거래해 줄 닦고, 이건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죠. 금지 행위를 말합니다. 3번은요. 그죠?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되죠. 돈 주는 사람이 등록 관청이니까. 그럼 4번은 맞죠? 5번은 2인에다가 줄을 닦 것이고, 이건 공동신고니까 균분 원칙 아셨죠? 균분하게 지급한 균분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균분 지급하되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균분 지급한다. 다만 합의가 있을 때는 합의된 대로 약정이 우선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은 몇 번? 1번. 뒤집어져 있죠. 이거 틀리면 쏙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금감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심의감독 협회 둔다 하는 것이고, 3번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죠? 누구한테?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고 게시한다. 그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방기가 변경, 불적보, 가자 손괴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도 그 조치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에 5번의 포인트는요. 요구 동그라미. 국장은 커다 하시고 징계 해임을 하거나 합니까? 요구하거나 합니까? 요구하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지도감독입니다. 틀린 것은 뭘까요? 2번요. 자, 보고죠. 2번은 국장은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입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2번 틀렸죠. 일단은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 검사한다 할 때 거래정보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개공만 그래요. 거래정보사업자는 행정명령의 대상입니다. 행정명령. 그리고 조사 검사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지도감독의 방법 몇 개 있다? 2개 있잖아. 행정명령, 행정조사 2가지니까요. 알겠죠?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지도감독의 방법 몇 개? 2개.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개공하고 같이 나왔잖아 지금. 거래정보사업자는 행정명령의 대상이고 행정명령과 행정조사가 둘 다 가능한 경우는 개공밖에 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행정명령, 무등록자는 행정조사만 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6번은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맞죠?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사유 중에 하나죠. 이전했거나 폐업했거나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그죠? 예. 2번은 왜 틀렸어요? 그죠? 매월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입니다. 3번은요?
반드시, 그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국장 등은 애가 줄 닦으세요. 국장 등은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고까지는 맞아요. 근데 위반 시 누가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죠? 국장 등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까지 할 수는 없어요. 5번 등록관청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처분할 때 의견 제출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왜 틀렸을까? 아니고 주어가 틀렸죠. 등록관청은 업무 정지는 일치돼.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아셨죠? 이런 질문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문을 제대로 읽었나, 아니 그 시험 지문을 제대로 읽었나 할 때는 주어부터 잘라야 돼요. 일단 항상 읽을 때 습관적으로. 일치 문제니까 해서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답 체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1년에 3회 이상, 2회 이상이 잘 와닿질 않아요? 예? 2개면 업무정지, 3개면 상치. 예. 예? 그게 그래 어려운 건가? 업무정지 1번, 과태료 처분 2번.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 대답을 해 빨리. 이 상태는 무슨 업무정지가 아무것도 아니지. 업무정지 1번, 과태료 처분 2번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받았어요 지금 현재. 받은 상태요. 그런데 다시 뭐 했다고? 업무정지 위반했어요. 제재는? 일단은 앞에가 처분 받은 거, 그 다음에 위반한 거, 그 다음에 결과예요. 그러면 일단 업무정지 1번, 과태료 처분 몇 번? 3번이죠. 그러면 일단 결론은 상치라고 해야 돼. 이해하겠죠? 상치를 해야 돼요. 근데 만일에 업이 와도 상치고, 이건 과가 와도 뭐 상치죠. 만일에 업무정지 2번, 과태료 처분 1번이잖아요. 그죠? 실제 받았죠? 했는데 위반이 만일에 과면 그대로 그죠? 뭐라 적어놔야 돼? 상치 맞죠? 업이 오면 이건 절치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받은 처분, 이거는 위반한 거,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 예. 근데 예상하고 있는 게 상치인데 기본적으로 상치인데 앞에 뭐가 오나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죠? 예,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라고 할 때 승계 의미가, 승계라는 말은 등록을 하고 업을 하는 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달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록합니다. 다시 등록, 재등록입니다. 재등록할 때 종전 개공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라는 말은 폐업 이전에 있었던 위반에 대해서 현 시점에, 그러니까 등록 취소 위반이냐 혹은 업무 정지 위반인가에 따라서 현 시점에, 그죠? 재등록하는 시점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즉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뭐다? 승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위반이라면 재등록할 때 등록 취소 처분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취소 처분 받은 몇 년간은 3년간 업에 종사할 수 없는데, 이때 등록 취소 처분은 3년간 업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3년간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기다가 폐업한 기간을 빼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폐업 기간을 딱 빼주면 지금 현재는 몇 년이겠어요? 결격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 몇 월입니까? 몇 달 쉬었어요? 10달 쉬었어요. 그러면 3년에다가 여기에 10달 빼면
예, 2년 2개월. 아셨죠? 2년 2개월. 1년은 12달입니다. 10달이 아니고. 아셨죠? 근데 만일에 여기 폐업 기간이 3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처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최소한 행정 처분이 가능하려면 폐업 기간이 얼마를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업무 정지는 조심할 게 뭐냐면 업무 정지 위반의 경우에는 있잖아요. 업무 정지 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경우는 1년의 경과 여부를 따져요. 1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만 따져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죠. 실제로 처분을 받으면 이 효과가 누적되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간 누적 승계가 돼요. 실제 처분을 받아도.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죠. 처분을 받아도. 그래서 언제부터 1년이냐 그러면 요 처분 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지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위반에 걸려도 이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쉬었죠. 쉬었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봐줄게 말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업무 정지 위반으로 걸렸는데 현재 업을 계속하고 있어. 그럼 얼마가 지나야 돼? 최소한 3년은 지나야 봐줘요. 그게 아까 3년의 제척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재등록이라든지 폐업을 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얼마만 지났는지 1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 따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업무 정지가 될까 안 될까? 되죠, 그죠? 얼마 쉬었으니까? 10달 쉬었으니까. 혼자서 막 그랬죠. 이게 만약에 이게 앞에 적었도 제가 3월 해당되는 업무 정지 위반으로, 그죠? 지도 감독의 위반, 3월에 업무 정지 위반으로 걸렸을 때면 3월에 업무 정지 위반을 한 경우에 그러면 혼자서 막 더 빼요. 1년에다가 시즌이가 10월 빼면 또 2달이고 업무 정지가 3개월이니까 넘어갔으니까 안 되겠네. 도대체 이런 산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셈법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업무 정지는 간단하게 뭐라고? 1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만 따져요. 아셨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혼자 계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혼자서 막 빼고 10에다 1년에다 10을 빼면 2달 남았으니까 앞에 3개월이니까 그러면 더 넘어갔으니까 안 되겠네.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1년의 경과 여부만 따져요. 지금 돼 안 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3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 따지고 업무 정지는요. 1년의 경과 여부만 따지면 돼요. 아셨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주의하실 건 업무 정지는 등록 취소처럼 공제라는 개념이 없다. 그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공제라는 말이 없다. 빼주는 거. 아셨죠? 자, 그래서 그냥 교재에 보면 승계라는 말이 나와요. 승계에서 이번에 봐요. 첫 번째 줄에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언제부터? 처분일부터 몇 년간? 1년간 그죠? 승계된다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가면 좀 밑에 큰 3번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폐업전 위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1번 등록 관청은 폐업 후 몇 년? 3년 이내에. 또 2번 등록 관청은 몇 년? 1년 이내라면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그 말은 등록 취소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되고 업무 정지는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재등록 관청은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처분이 되려면 폐업 사유가 뭔지 폐업 기간이 얼마가 지나갔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폐업 사유와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여기 등록하고 폐업한 자가 만일에 법인이잖아요. 법인. 그래서 폐업하고 등록한 자가 법인이다. 260페이지. 그 경우에 이렇게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이 만일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였던 사람이 이제 등록하겠죠.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딱 등록을 하게 되면 만일에 법인이 등록 취소 위반으로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요? 그 공인중개사인 개공에게 등록을 받아주면서 어떻게 한다고 수리하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때려요. 똑같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법인의 위반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승계한다? 대표가 승계합니다. 까지.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벌칙인 벌칙. 이 벌칙 규정은요, 벌칙 규정은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법 그러는데, 자, 법제 48조가 있습니다. 법제 49조가 있고, 그리고 50조가 있고요. 51조 그래가지고 총 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집니다. 48조 이게 뭐냐면 3대 3이고 49조가 1대 1입니다. 그리고 통상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행정, 형벌,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셨죠? 그리고 50조가 뭐냐면 양벌 규정이고, 그리고 51조가 과태료 처분인데, 이 과태료 처분이 성격상 징계, 질서, 집행벌이 나오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과태료는 질서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행정, 질서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묶으니까 공통 단어가 뭐예요? 행정벌이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벌칙, 행정벌 그럽니다. 자, 일단 나온 김에요. 행정형벌은 행정처분하고 병과할 수 있다 없다?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있죠. 이건 절치범위 때문에 1대 1이었죠. 그 다음에 행정질서부라고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예를 말씀드렸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운영규정 기억하세요? 운영규정에 운자 동그라미 하셨죠? 그래서 뒤에 뭐 적었어요?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랬죠? 그러니까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병가가 그죠?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처분을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돼 안 돼? 병가가 되는데 개공만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의 병가가 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운영규정하는 거.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병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과태료 종류는 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1대1 있죠? 그리고 이거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대 3 그랬는데 3대 3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일단은 3대 3은 절치와 그죠? 3대 3이 있어요. 그리고 상치와 3대 3이 있어요. 행정처분 없이 형벌만 가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세 개 있거든요. 절치와 3대 3 뭐였습니까? 부정한 등록입니다. 아까 해결사 양정이 부대에 있었죠. 부정한 등록은 절치와 몇 때문에 3대 3. 가만히 들어보시면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웬간하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 아세요? 그 적이나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러니까 부정한 등록은 절치와 3대 3. 병갈 수 있죠. 상치가 뭐냐면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에 들어가는 게 뭐냐? 관, 직, 상, 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무등록자 있죠. 무등록자까지 딱 세 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딴 건 필요 없고 금지든 뭐든 간에 종류를 물을 때는 해당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할 수 있으면 그 실력이에요. 동그라미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페이지 260페이지에 봐봐요. 형벌에 3대 3 보이죠? 3대 3에다가 자 1번에 그러니까 그 본문에다 동그라미 하는 거고 앞에 대표 글자 적어봐요. 1번은 뭐 적을까? 무 아셨죠? 무등록자는 무조건 몇 대면 3대 3. 그럼 무등록자 그러면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무등록자 그럼 무조건 몇 대면 3대 3. 보수는 X, 거래는 O, 딱 세 가지예요. 아셨죠? 무등록자 딱 그러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3대 3.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딱 세 개. 습관처럼 기억하면 돼요. 됐죠? 예. 그 다음에 2번은 어디다가 동그라미? 부 하셨죠? 옆에다가 뭐 적어? 3대 3 있죠? 절치. 3, 4, 5번 있죠? 관직상 투에다가 동그라미 해봐요. 3, 4, 5번이 묶으면 금이죠. 금.
금지입니다. 3번 어디? 관련 있는 정사할 때 관. 4번은 직접 거래할 때 직, 쌍방대리할 때 쌍, 직쌍. 5번은요. 두 번째 줄 끝에 투, 투기를 주장하는 행위 투. 했습니까? 요렇게. 자, 그러면 1대1도 있잖아. 1대1도. 절치와 1대1, 상치와 1대1, 그 다음에 형벌 사유로만 1대1.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몇 개? 4개 있었죠. 이제는 지맘대로 하지 말고 해봐요. 이중등록, 이중소소, 양도, 대여 4가지였었죠. 네, 그거. 그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이왕이면 그러는데 이항이 할 때요. 이가 뭐요? 이중 등록 하셨죠? 이중 소소, 양도, 대여까지 하셨죠? 대여까지 딱 이렇게 3가지예요. 상치도 보면 자 우리가 사무소 있었죠? 사무소는 절대 금지예요, 상대적 금지예요? 상대적 금지죠. 그러면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은 상치와 1대1이에요. 그다음에 금지 가운데도 1대1 있죠. 매무복 하는 거 1대1.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공에게 줘야 되죠.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유일하게 그죠?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1대1이요. 그게 정임금이 하는 거예요. 자, 요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금쟁이죠. 정보 공개 규정 위반 이렇게요. 그리고 형벌 사유로만 규정된 게 뭐냐면 유비표 이렇게 이거 했죠? 유사 명칭이에요. 비밀 준수, 표시 광고까지 이렇게. 첫 번째 줄은 절치, 두 번째 줄은 상치, 마지막 유비표 1대1 하셨죠? 이거 형벌만. 1대1 종류도 보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알고 있는 거. 유비표는 입에 이거 있죠? 유비표 한 몇 번 해봐요. 10번 하면 입에 딱 따다다다 붙을게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요거 사무소, 금지, 그리고 정보 공개 규정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요. 거래정보 사업자 딱은 지정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상치니까 알고 있는 거고.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해당되는 데 역시 동그라미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요 1번에. 자, 양대 동그라미 주의하실 건 양도 대여 한 자 말고요. 양도 대여 받은 자도 들어가죠. 뭐냐? 벌칙에서 형벌은 일반인도 적용 대상이 돼야 안 돼. 일반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양대. 2번 또 뭡니까? 역시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받은 자. 그리고 이거 취소와 1대1 해가지고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요? 이중 등록할 때 이중 소속할 때 입니다. 절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상치죠? 5번은 거짓된 은행 줄 끊고 5번, 6번, 7번, 8번이 매무복구입니다. 금지입니다. 금지 중에서 1대1입니다. 그래서 5번에 거짓된 은행 할 때 거, 6번은 매, 7번은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 포인트는 알면서 의뢰받은 거죠.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8번은 보수 또는 실비할 때 보 동그라미 해가지고 매무복구.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이 뭡니까?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이건 지정 취소와 1대1 맞죠? 10번은 B, 11번은 U, 12번은 유사명칭, 13번은 표시광고. 그림에 눈에 보입니까? 첫 번째 줄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이항이 해가지고 절치와 1대1. 마지막 줄 유비표, 형벌만 1대1. 그 다음에 가운데 정임금이 상치와 1대1 하셨죠? 이렇게 눈에 딱 보입니까?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은 이건 더 간단하죠. 봐요. 양벌 규정. 고용인 행위가 어떤 위반일 때 행정, 형벌에 해당되면 맞죠? 양벌 규정에 의해서 그
개공에게 동조항에 규정된 혹은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벌, 양벌, 벌금으로 이어지는 게 뭐다? 양벌 규정입니다. 그럼 이 벌금은 과실, 무과실? 과실,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벌금은 결격 사유다 아니다. 그죠? 자신의 행위 아니니까. 그리고 등록 취소로 이어진다. 절치 X. 딱 이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자, 여기도 51조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의 종류와 그 대상은 어디 있어요? 법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디 있어요? 기준. 대통령령에 있어요. 하셨죠? 근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이죠.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과태료, 그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됐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이렇게. 자, 그래서 행정질서벌 과태료 해가지고 500만 원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연수 확인은 얼마? 500원. 연수 확인은 500원입니다. 베토벤 경우 5번은요? 운명 그랬죠? 운명 이렇게. 해당되는 데다가 딱 동그라미에요. 연수교육 과확인 설명 500원입니다. 5번은 운명 그랬는데 과태료에서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라는 게 중요합니다. 뻔해 보이지만 봐봐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연수교육 누가 받죠? 개공, 소공이 받습니다. 실무교육 받은 개공, 소공이 받죠. 그러면 연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 처분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확인 설명을 불성실하게 이행했거나 할 때 이 경우에는 누가요? 개공이죠. 누가 할까요?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운할 때 운영실적하고 운영규정이거든요. 누가 하겠어요? 국장이에요. 운영규정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운영실적 그러면 협회.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와 누구? 협회를 대상으로 그죠?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한 경우들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할 때 보통 연수교육이 가끔 나와요. 연수교육이. 자, 보시죠. 양벌 규정은 제목 옆에만 적어놔요. 뭐 형벌, 양벌, 벌금.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십시오. 고용인이 48조, 4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거기 마지막 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이게 뭐라고? 양벌 규정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그러니까 이건 개공이 그죠?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2번 면책 사유 있어 없어요? 있죠. 제대로 관리했다면 얻어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책 사유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양벌 규정이라는 게 이 벌금이 과실 책임이라 그랬어요? 무과실했어요? 과실 책임이라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다 뒤집어서 말하면 잘못 안 하면 양벌 규정을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책임이니까 개공이 고용인에게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면 면책 사유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무조건 두들 패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 하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264페이지 과태료가 나오는데 500만원짜리 보입니까? 자, 해당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해볼까요? 밑에 박스. 1번은 연수 동그라미. 누가 누구에게? 시도지사가 그죠? 자, 2번에 확인 동그라미 하시고 누가? 등록관청이. 3번 운자 동그라미 하시고 누가요? 국장이. 4번에 이건요 명령이죠. 명령. 명 동그라미 하시고 누가? 국장이. 운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5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운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역시 6번에 명자죠. 예, 누가 하겠어요? 국장이. 7번 갑니다. 시정명령할 때 명자죠. 그리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징계해임 요구 불이행입니다. 왜요? 얼마? 500과입니다. 그 다음에 금감원장의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에 불응했다 했죠. 조사검사건에 불응했을 때 역시 뭐다? 500과. 개선명령할 때 명자에다가 요거 됐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나오는데 이건 사내가 따로 했죠. 표문산에 등반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 그죠? 이 손을 잡아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휴까지 해서 석줄. 첫 번째 줄이 뭡니까? 50만원. 두 번째 줄이 30만원. 마지막 20만원짜리. 그죠? 요 부과 기준이 어디 있다고? 기준이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그 종류 기준을 갖다가 어디에서 있다? 어디? 대통령령에 보면 기준이 옵니다.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렇게. 자, 요 표하고 이 표가 중복되죠. 이건 누가? 개공 아닌 자가. 요거는 개공이. 그러니까 똑같은 표시한 건데 이건 광고를 해서 규제받은 게 아니라 광고를 할 때 뭘 하지 않았어? 명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광고물에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빠뜨렸을 때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문자 있죠. 문자 관련 위반이 개공이 아닌 자가 하면 뭐요? 유사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관련 위반 항목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을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있죠.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네,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요. 등반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죠? 며칠? 7일 이내에 반납하죠? 자, 등자보보 사무소에는 4가지를 걸어야 됩니다. 등록증, 자격증, 원본, 보정서, 보수표.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그죠?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 후 며칠? 10일 이내에. 그죠?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누구한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누구한테 있더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있다. 그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죠. 설명하고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무보정 상치에 하셨죠? 이렇게요. 자, 이런 것들은 입에 붙여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냥 기억할 필요 없이 무보정을 딱 튀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반납하는 누구한테? 자격증을 교부하는 시도지사에게 며칠? 7일 이내에. 반납 못하면 사유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전 유일하게 사전신고입니다. 이렇게. 자, 해당되는 데다 역시 동그라미 하는 게 실력입니다. 1번 어디? 이 동그라미 이. 그죠? 얼마짜리입니까? 저거 옆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30만원. 2번에 손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얼마짜리? 30만원. 3번은요. 개 동그라미 하시고 30만원. 4번은 자반이죠. 자반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혹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요. 30만원. 그 다음에 5번 등반입니다. 얼마? 50만원. 6번은 휴 동그라미 하시고 얼마? 20만원. 7번은 표시광고 표 동그라미 하시고 50만원. 8번은요. 문자 위반입니다. 문 동그라미 하시고 50만원. 9번에 그죠? 문자 부칙상 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그죠? 하겠습니까? 과태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짜리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법령 부분이 끝났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가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개 맞췄냐면 28개를 맞췄습니다. 이제 5개만 더 맞추면 됩니다. 그럼 33개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27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경제 이바지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똑같죠? 예, 그래서 원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다가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오죠. 두 개가 독립됐죠. 자, 갑니다. 용어 정의. 부동산 등 그럽니다. 부동산만이 아니고 뭐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시켜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을 말합니다. 이건 국제 상관없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 할 때 개념도 나오는데 우리 뒤에 외국인에 관한 취득 특례 규정을 볼 때인데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죠. 그러니까 옆에 뭐 적을까요? 영주권자요. 영주권자는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 그럴 때 자 이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구성 요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 임원에 있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외국인이 안 해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그 구성 사원 임원 중 3분의 2 이상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이러면요. 외국인입니다. 아셨죠?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구성 요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외국인이에요. 그 내부 구성원들이 다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뭐라고? 외국 법인이에요. 외국인이 아셨죠? 다만 그 밑에 있는 2번, 3번 있죠? 2번, 3번, 4번이 뭡니까? 내국 법인인데 즉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인데 그 사원 의결권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뭐라고? 외국인이거나 외국 자본인 거예요.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279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내용을 쭉 한번 이제 그냥 풀어가는 걸로. 자, 거기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자, 부동산 거래 신고다 그럴 때 거기 보면 대상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 할 때 부동산 토지 건축물 있죠. 토지 건축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계약 그 다음에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까지 해가지고 총 5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죠. 그리고 공급 계약이라 할 때 여기 관련 법이 있습니다. 도시 공공 빈주택 이 법에 의한 공급 계약과 분양권을 말합니다. 도시 공공 빈주택 건축 산업. 일단은 기억하실 게 건축법은 있어 없어요? 여기에 언급되는 이건 머리거리인데 건축법은 없어요. 자, 보시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이다 할 때 토지 건축물 보입니까? 그리고 넘겨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랬을 때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총 8개. 그러면 저기 도시로 시작되는 게 2개가 있죠. 2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법 도계법. 도정법과 도계법의 공통점이 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도시라는 게 2개입니다. 도정법하고 도시개발법 도계법 2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 보입니까? 어디 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있죠. 공공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빈주택 되어 있죠. 8번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특례법 있습니다. 빈. 그 다음에 주택법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 그러니까 8번, 4번, 1번입니다. 빈주택이. 아셨죠? 그 다음에 건축은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죠. 3번에. 그리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7번 해서 도시 공공 빈주택 건축 산업 이렇게 됐습니까? 저 8개 법의 이야기 때문에 거기다 옆에다가 건축법 해가지고 X 건축법에 의한 주택 공급 계약은 해당 사항이 돼야 없어요? 없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입주권 그럴 때 입주권은 법이 2개입니다. 도정법 그 다음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특례법 있죠? 빈집 소규모 주택 특례법 요 2가지 법에 의한 그러니까 기억은 뭐예요 이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걸 입주권 그럽니다. 니은은요 산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죠. 예, 요거 그리고 부동산의 이제 종류를 기억하시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그죠? 그다음에 거래 그래서 거래는 오로지 무슨 계약?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다? 매매라야 신고 대상이 돼요. 매매. 됐죠? 매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은 신고다 그럴 때 이건 신고는 직거래의 경우와 뭐가 있을까? 중개의 경우에 신고자가 누구냐로 놉니다. 그러니까 신고한다 그럴 때에 직거래 신고 그다음에 중개의 경우 신고를 누가 하느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신고자가 누군지 이거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다음에 신고는 이제 그림만 크게 그리면 돼. 세부적 내용 볼 거니까요. 그리고 이 신고를 직거래 중개의 경우에 뭐 본인 이 사람들의 노래 우리 본인 그래요. 그리고 직거래 중개의 경우에는 방문 신고도 되고 방문 또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법이 2개. 근데 신고서 있잖아요. 신고서 제출 대행도 됩니다. 신고를 직거래 중개의 경우로 이걸 본인이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신고서 제출 모두 대행도 가능하다. 이렇게요. 대행의 경우에는 대신하는 거죠. 본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밖에 안 될까? 방문 신고만 돼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된다. 이렇게 일단 그죠? 그리고 직거래의 경우다 그럴 때는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 있잖아, 그죠? 거래 당사자가 어떻게 한다고?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 하나,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그죠? 단독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있죠. 국가 등 단독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당사자일 때. 중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있어도 누가 합니까? 개공이 신고합니다. 일단 신고자에 관한 경우는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신고자. 그러면 신고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건 신고 의무자예요. 신고 의무자에 관한 내용. 그러면 신고는 누구한테 할까요? 신고 관청이 하겠죠. 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 중개사무소 관할청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와요. 뭐? 부동산 소재 관할청입니다. 등록 관청은요. 사무소 관할청이고 그죠?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자, 갑니다. 280페이지에 교재를 중심으로 갈게요. 부동산에 신고도 할 때 무슨 계약? 매매 계약입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요?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계약 체결일입니다. 자, 오른쪽 신고 관청은 딱 체크돼 있죠. 사무소 관할청입니까? 부동산 소재 관할청입니까? 부동산 소재 관할청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 관할청이 신고 관청이니까 신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분도 누가 하겠어요? 신고 관청이에요. 그러면 등록 관청은 과태료 처분 사실 알아 몰라요?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신고 관청이 누구한테?
등록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머릿속에 인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직거래의 경우하고 중개의 경우는 나뉘죠. 자, 직거래합니다. 원칙은 공동신고입니다. 그리고 공동신고라는 말도 의미도 알아야 돼요. 자주 나와요. 공동신고의 의미가 뭘까? 제목 옆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갖다가 우리 공동신고를 해요. 공동신고의 의미가 뭐라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를 우리가 공동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공동신고라는 말이 일단은 주의하실 게 공동신고 있잖아요. 이게 뭐로 잘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공동신고가 공동제출이 아닙니다. 공동신고라는 말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뭐 한다고 날인하는 경우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있잖아요. 신고서는 누가 제출할까요? 일방이에요.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제출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당사자 중 누구?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2번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그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맞죠? 국가 등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닦아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국가 등 이거 단독 신고 의무예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해하겠죠? 단독 신고 의무니까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방이 거부하게 되면 여기 그 다른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단독 신고 가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개공이 중개할 때는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하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할 때 뭐 하지 마라 말 있죠?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과 절차가 나오는데 신고 방법은 방문신고와 전자신고거든요. 방문신고는 옆에다가 뭐 본인의 양금. 그러니까 방문신고는 옆에다가 뭐라 적을까?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에요. 그죠?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방문신고 그리고 뭐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둘 다. 근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다 그럴 때 옆에다 적어요. 뭐라고? 단독 신고하고 단독 신고 적고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 대행에다가 딱 꺼요. 그러니까 단독하고 대행만 기억하면 돼요. 단독 신고하는 경우하고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는 본인이 아니죠. 그리고 이 경우 있잖아요. 단독 신고할 때는 왜 가야 될까 직접? 단독 신고할 때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가 있겠죠. 사유서에다가 사유서라면 이렇게 하면 또 못 알아듣으니까 사유서에다가 그러면 이건 그 신고하는 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알잖아요. 신고하는 자는 알지만 그 상대방은 모르죠. 그래서 계약서의 사본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면을 인터넷으로 뭐 5G가 아니라 6G라도 이거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 돼. 요즘 뭐 난리던데요. 5G인가 무엇인가. 20배 빠르고 뭐 삼성. 20배는 아니고 7배인가 그렇고 LTE보다 늦은 데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데 하여튼 사유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그죠? 예, 요거. 그 다음에 자 3번 보십시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거래 우리 보통 부를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했다. 즉 전자문서 아셨죠? 전자계약서입니다. 전자계약서를 할 때는 작성하면 이거는 뭐다?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봐요. 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그 계약서를 보존할 때 사본이 아니고 지금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죠. 근데 전자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딱 엔터 치면 공인전자문서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서버에 이게 자동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 저장되니까 개인이 보존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통보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져요. 알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줄 3번 또 싼 거로 3번에 두 번째 줄 뒤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다음에 2번 공동 신고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줄 거예요. 뭐라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줄을 긋고. 그다음에 2번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국가가 어떻게 한다고?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단독으로 신고한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일방이 거부하게 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개를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계약서 사본과 신고 사유서요. 왜 혼자 신고하는지 그리고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가지고 계약서에 사본을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단독 신고의 경우는 방문 신고만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 대행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대행할 수 있다 그럴 때 요건 당사자의 경우에는 대리권 선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행합니다. 개공의 경우에는 누가 대행할까요? 그렇죠. 이거 잘 나옵니다. 고용인이 아니고요. 소공입니다. 아셨죠? 요거. 그리고 대리인은 내가 대리권을 선임받은 사람 대리인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면 밑에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에다 줄을 딱 꺼세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요. 신고서 제출을 누구? 위임한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및 신분 증명서 사본입니다. 법인은요. 법인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아셨죠? 법인 인감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렇게 딱 해서 내가 대리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개공의 경우는 누가 대행하더라? 자, 쭉 나오는데 개공이 단독으로 원래 서명 또는 할인인데 공동 중개는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할인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신고서 제출 대행은 누가 한다? 소공이 합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신고된 자죠. 신고된 자이기 때문에 신분증만 내 보이면 되고 소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신분증만 내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있죠. 전자계약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자 공동신고, 국가 등 신고, 개공신고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뭐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딱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